자, 산수유나무의 농사 이어서 학습활동도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16페이지부터 시작이고요. 자, 문제 1번. 이 시를 읽고 시상 전개 과정에 따라서 각 부분의 내용을 정리해보자. 시에 각 행마다 어떻게 시상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를 함께 보면서 이 시의 내용을 요약 정리해보는 거네요. 자, 구분 및 내용으로 행으로 구분해서 그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는 겁니다. 앞서 시의 내용이 잘 기억이 나지 않는 친구들을 위해서 다시 이전 화면으로 돌아가서 잠깐 살펴보면 산수유나무의 농사, 산수유가 노란 꽃을 터뜨리고 있다. 산수유나무는 그늘도 노랗다. 마음의 그늘이 옥말려든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을 보아라. 나무는 그늘을 그냥 들이우는 게 아니다. 이렇게 정리해서 1, 2행을 묻고 3행과 4행부터 7행까지 이런 식으로 지금 교과서는 그 행을 구분하고 있는데요. 아까 문제로 다시 돌아가서 1, 2행을 이제 보면은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산수유나무가 뭐 하고 있다? 네, 노란 꽃을 피워서 그늘을 만들고 있죠. 그래서 이런 그늘을 만드는 행위를 통해 자, 이 시의 화자는 3행에서 불평을 지닌 사람들에게 산수유나무의 그늘을 보라고 권고했습니다. 그리고 4행으로 다시 가서 자, 4행에서는 이제 그늘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나무는 그냥 그늘을 그냥 들이는 게 아니다. 에 이어서 5행부터 그늘은 한 해의 나무의 농사, 즉 산수유나무가 그늘 농사를 짓고 있다. 꽃은 하늘에 피우지만 그늘은 땅에서 넓어진다. 라고 하면서 4행부터 7행까지 산수유나무가 뭐 하고 있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바로 그늘 농사를 지어서 그늘을 넓혀간다 라고 했었죠. 그리고 마지막 8행과 9행 8행인데 오타가 났죠 여러분. 자, 6행이 아니라 8행입니다. 8행과 9행은 산수유나무가 노란 좁쌀 5대 무게의 그늘을 농사 짓는다 라고 했습니다. 즉 이 산수유나무가 짓는 그늘 농사는 노란 좁쌀 5대 무게의 가치와 같다 이렇게 정리를 했었습니다. 자, 이어서 문제 2번. 다음 활동을 통해서 이 시를 감상해보자. 첫 번째, 이 시에서 그늘의 의미를 생각해보면 자, 여러분,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그늘의 의미는 무엇이었죠? 네, 선생님이 미리 찾아보니까 그늘 하면 이렇게 어두운 부분, 땅거미가 지는 부분 해서 어두운 부분, 말 그대로 음영, 나무 그늘 아래서 쉬었다 가자. 혹은 이제 비유적 의미로 어떤 의지할 만한 대상, 보호 혜택, 즉 어두운 면, 보이지 않는 면, 부모의 그늘이라 하면 부모가 의지할 대상이니까 그 밑에서 이제 그늘 아래서 라고 하면서 이제 비유적으로 그늘 그렇게 우리가 가장 크게 알고 있는 두 가지의 그늘의 의미는 이런 식으로 쓰이지만 이 시에서는 우리가 시의 화자, 즉 시인은 그늘을 약간 참신하게 다르게 생각했다 그랬죠? 어떻게 그늘의 의미를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네, 맞아요. 이 시에서는 앞서 나왔던 뭔가 의지할 만한 대상이나 대상의 보호나 혜택 이런 의미가 아니라 어떤 생명들, 다른 생명들이 휴식이나 위안을 얻을 수 있도록 산수유나무가 베푸는 공간의 의미를 나타내는 거죠. 한마디로 산수유나무가 타인을 위해서 보여주는 배려, 이타심 이런 의미와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늘의 의미, 공간적 의미를 정리해봤고요. 두 번째, 시의 맥락을 고려해서 다음 시구의 의미를 파악해보자. 자, 산수유나무가 그늘 농사를 짓고 있다. 이런 식구가 있었죠. 이런 식구가 몇 행이었습니까, 여러분?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번째 행이었죠. 6행에서 그늘 농사를 짓고 있다라고 했고 산수유나무가 노란 꽃을 터뜨리는 것과 꽃이 하늘에 피어지는 것과 달리 그늘은 땅에서 넓어진다. 즉 이런 식구들이 산수유나무의 그늘 농사를 이야기하는 거였습니다. 즉 산수유나무가 그늘 농사를 짓는다는 건 무슨 의미였죠, 여러분? 네, 맞아요. 산수유나무가 꽃을 많이 피워서 나무 그늘을 만들어낸다. 즉 꽃을 피워서 그늘을 점점 넓혀가는 그런 행위가 바로 뭐였어요? 산수유나무가 다른 생명에게 휴식과 위안,
즉 배려하는 그런 어떤 의미, 휴식과 위안의 공간을 제공하는 정성과 노력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에 1번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1, 2를 통해서 3도 풀어볼까요? 1. 2의 활동 결과를 바탕으로 하자가 불평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모습은 무엇인지 말해보자. 자, 불평하는 사람들 어디에서 나왔었어요? 삼행에서 나왔죠? 불평을 지닌 사람들에게 화자는 산수유나무의 그늘을 보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아니, 왜 산수유나무의 그늘을 보라고 하는 거죠? 불평하는 사람들이 어떤 것과 대조되는 의미였습니까? 네, 산수유나무의 이런 모습이었죠. 다른 생명을 위해서 안식처를 넓혀가는 배려와 미덕을 지닌 이러한 산수유나무의 배려심, 그리고 이타심, 이런 것들과 이제 반대되니까 인간에게 불평하는 사람들에게 보아라 라고 명령어로 삼행에서 이야기하고 있었죠. 자, 좋습니다. 그러면 문제 3번 17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선생님이 말이 꼬여가지고 자, 문학의 인식적 기능, 윤리적 기능, 미적 기능을 이해해보며 이 시를 이해하는 건데요. 앞서 문학의 세 가지 기능과 함께 이 시를 연계해서 같이 익혀보는 겁니다. 이 시에서 형성화되어 있는 산수유나무의 모습과 이와 대비되는 인간 세계의 모습을 정리해보자. 우리 방금 풀었던 2-3번 문제랑 똑같죠. 칸이 조금 모자라기 때문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볼게요. 자, 산수유나무의 모습과 인간 세계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어떻게? 둘이 같나요? 아니죠. 서로 상반, 대조적인 모습이었죠. 그래서 시에서 산수유나무의 모습은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었죠. 노란 그늘을 만들어 다른 이들을 편하게 쉴 수 있도록 하거나 다른 생명을 위해서 정성스러운 노력, 배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안식처를 만들어서 제공하는 그늘 농사를 짓고 있는 모습이었다면 인간 세계는 불평하는 사람들에서도 알 수 있었죠. 마음의 그늘이 이제 옥말려든다. 오그라드는 그런 것에 불평할 뿐만 아니라 이기적이고 인색해서 남을 배려하거나 타인에게 베풀 줄 모르는 이런 이기적인 모습이 바로 산수유나무의 모습과 대조적으로 나타나는 인간의 속성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 2번 산수유나무처럼 그늘 농사를 짓는 삶은 어떤 가치가 있을지 이야기해보자. 자, 이 문제의 답은 선생님이 내 솜씨를 제대로 보여줄 시간이군. 그렇죠. 여러분의 솜씨를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시간입니다. 2주차 깜짝 문제라고 해서 이 문제의 답은 지금 알려주고 함께 풀어보는 것이 아니라 자, 교과서 17페이지 3-2번 문제인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링크를 잘 보면, 게시글을 잘 보면 선생님이 밑에 2주차 깜짝 문제라고 해서 설문을 하나 달아놓을 거예요. 그 설문을 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 3-2번의 답을 주관식 문제로 서술을 하는데요. 여기에다가 답을 쓰고 참여를 눌러야지만 우리 2주차 강의를 들은 걸로 선생님이 인식을 하고 출결에 반영을 할 겁니다. 자, 앞으로 계속 이렇게 영상 속에 깜짝 퀴즈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영상을 잘 시청했는지 강의를 잘 수강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문제를 선생님이 곳곳 숨겨놓고 이렇게 문제를 낼 거예요. 자, 이 문제의 답은 다음 주인 3주차 영상에서 선생님이 시작하기 전에 함께 공개하고 여러분들과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까먹지 말고 이 문제의 답을 바로 이 게시글 밑에 달아주시길 바랄게요. 네, 이어서 3-3번 문제와 그리고 18페이지의 4번 문제를 원래 함께 풀어봐야 되는데요. 이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복습을 할 때 한번 확인을 스스로 직접 해봐도 될 것 같아서 선생님과의 지금 PPT 학습 활동으로는 함께 보지 않고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주 2주차에 우리 함께 배웠던 문학의 특성과 기능, 그리고 산수유나무의 농사 내용을 복습하기 위한 학습 과제가 무엇인지 살펴볼 건데요. 자, 먼저 요 강의가 올라가 있는 글 아래에 댓글을 예를 들어서 3학년 1반에 누구다 하면 3학년 1반 누구 땡땡땡 댓글 달았습니다. 뭐 아니면 강의 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댓글을 달고요. 두 번째로는 그 글에 함께
우리 방금 봤던 그 설문조사 2주차 깜짝 퀴즈의 정답을 여러분들이 주관식 문항 그 답 쓰는 칸에 작성해서 참여를 누르면 되는데요. 마지막 3번은 과제입니다. 학습지, 여러분들이 별로 어려워하지 않은 학습지를 선생님이 그 각 과제방, 즉 모둠에 들어가면 이제 우리 반 클릭할 수 있죠? 거기에 2주차 갈무리라는 제목으로 과제를 올릴 건데요. 여러분들 개별적으로 과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 세 가지를 다 해야지만 여러분들 이번 주 4월 13일 문학 수업을 들은 걸로 출결을 반영할 거고요. 이번 2주차 학습 과제는 모두 그렇죠. 오늘 12시 자정되기 전까지 반드시 이 세 개를 다 수행해야지만 여러분들의 출석을 선생님이 체크하고 인정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 어렵게 온라인 수업에 집중하기 힘들었을 텐데 끝까지 들은 것 모두 완전 칭찬 선생님이 여러분들 수고했다고 말해주고 싶고요. 선생님도 PPT로 이렇게 강의를 혼자 진행하다 보니까 너무 말이 막 헛나오고 실수도 많고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들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PPT만 보면서 수업하려니까 좀 힘들긴 한데 선생님들이 항상 주마다 이렇게 강의를 올리면 여러분들이 익명으로 의견 혹은 뭐 더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선생님 뭐 PPT 강의가 좀 목소리가 작아요. 뭐 이런 식으로 의견을 여러분들 반영하면 의견을 여러분들이 이제 자유롭게 작성할 수 있는 설문조사 칸을 하나 더 열어둘게요. 그거는 이제 댓글로 선생님이 링크를 달 건데요. 거기다가 여러분들 자유롭게 의견 달아주시면 선생님이 그 다음 3주차부터는 그 의견들을 읽고 영상을 좀 더 좋은 퀄리티로 만들어서 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선생님이 한 4주차까지는 PPT 영상 마무리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오리엔테이션 1주차 과제였던 자연과 인간 에세이 감상하기 있죠? 이거를 이제 이번 주는 1반부터 3반까지 선생님이 익명으로 이제 처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 만한 작품 몇 개만 추려서 1반부터 3반까지 작품을 보고요. 그 다음 주인 이제 3주차에는 4, 5반 군특반 친구들 그리고 6, 7반 친구들은 맨 마지막 이제 기계과 친구들은 선생님이 그 4주차 강의에 그 여러분들 몇 개의 작품을 추려서 함께 이제 작품을 감상하면서 오늘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수업 집중해서 잘 들어줘서 너무 고맙고요. 다음 주인 4월 20일 월요일에 이어서 여러분들과 문학 수업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